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중국어학원 HSK 대표 강사 시원스쿨 중국어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제가 5월 15일에 있게 될 HSK 시험에 적중 특강 준비했는데요. 지난 4월에 있었던 기출문제로 우리 한번 마지막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제가 HSK 버전 3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모든 Q&A 여러분 궁금했던 부분 다 정리되어 있는 거 올려드렸는데 그때 얘기했지만 1급에서 6급까지는 우리가 거의 당분간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생긴다 하더라도 3년에서 거의 5년에 거쳐서 천천히 변화를 줄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평상시에 하던 대로 6급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할게. 제가 어제 치과를 갔는데요. 크라운을 씌워야 된대요. 금리. 근데 그거 여러분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이제 막 갈아냈어요. 갈아내고 그 크라운이 이제 본을 뜨고 다음 주에 넣기 전까지 이렇게 약간 임시로 붙여주는 게 있는데요. 그거를 하고 제가 지금 뭐가 되게 불편해서 그런지 이게 말이 새요. 한국어도 새고 중국어도 새고 그래서 오늘 쌤 왜 저러지? 발음이 좀 뭔가 명확하지 않네 하면 이빨 때문에 이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지금 말하면서 좀 새는데 자 독해 1부분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독해 1부분은 누가 뭐래 그래도 문장 분석력 문제가 무조건 출제율 1위예요. 그래서 많이 나올 때는 막 6문제 아무리 적게 나와도 한 4문제 정도는 나오는 건데 문장 분석력 문제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문장의 호흡을 잘 느끼는 문제예요. 그래서 주어가 뭔지, 서술어가 뭔지, 또 목적어가 있다면 목적어가 뭔지, 뭐가 빠져있진 않은지 이런 주요 성분 중에 하나가 혹은 성분끼리의 호흡이 맞는지, 주어와 목적어가 서로 맞는지, 주어 서술어는 맞는지, 서술어 목적어는 맞는지 이렇게 전체적인 호흡을 체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4월에 특히 문장 분석력 문제가 되게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한번 끄집어 와서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51번 문제였어요. 칭찬 됐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우리 주어는 我们来到大海边까지는 일단 별로 어렵지 않죠. 동사가 호시 나왔어요. 그러면 주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로 봐야겠죠. 우리는 호흡하고 있었어요. 목적어가 되게 많네요. 新鲜空气, 阳光和海水 목적어가 지금 3개 나왔어요. 여러분 문장 성분 간의 개수가 다를 때 예를 들어 뭐 주어는 2개인데 서술어, 동사라고 치자면 동사가 하나라든지 아니면 서술어는 하나인데 목적어가 막 2개씩 왔다거나 아니면 동사가 2개예요. 뭐뭐하고 뭐뭐 했던데 목적어가 하나라든지 요럴 때는 이게 다 말이 되어야지 1개짜리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호흡하다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3개 나왔죠. 그럼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공기, 호시, 호흡하다. 문제 없죠. 햇빛 그리고 바닷물을 호흡해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금방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 발음하기가 힘들어서 한번 고쳐볼 건데 뭐 가장 깔끔하게 그냥 쉽게 고치는 방법 여기서 얘네들을 쫙 빼요. 그냥 공기만 쓰고 문장을 끝내버리는 방법이 있겠지만 만약에 나는 요것도 좀 쓰고 싶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지금 병렬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요거 쉼표로 좀 바꿔주시고요. 여기다 새로운 동사를 하나 넣도록 할게요. 생각해 봤는데 햇빛이나 바닷물을 누리다, 느끼다 이렇게 해서 享受 정도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새로운 동사를 넣어서 V3가 등장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겠죠. 자, 55번 문제도 우리 한번 같이 봐요. 찌아오칭 교통경찰은 저 봐요. 발음이 잘 안 되잖아요. 深入 깊이 들어와서 校园 캠퍼스로 와요. 자, 아까처럼 시작은 SVO로 시작했습니다. 向同学们 우리 이 학교 학생들에게 表达知识 자, 호흡을 한번 볼게요. 동사 목적어, 表达라는 5급 동사는 사람의 감정이나 사상이나 느낌을 표현하다, 表达感情 이럴 때 주로 쓰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교통 안전에 대한 지식을 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죠. 그러면 교통경찰이 학교에 와서 학생들한테 이런 안전에 대한 지식을 말이 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다 해서 讲解 이런 동사로 바꿔주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위는 목적어하고 동사하고 호흡이 안 맞는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개수가 너무 많아서 안 맞는 것들이 생겼고 지금은 하나씩인데 그냥 진짜 이 자체가 호흡이 안 맞는 거 요렇게 두 가지 형태로 다 동사, 목적어, 호흡 안 맞는 거 한번 보셨어요. 계속 문장 분석력 문제 갈 거예요. 由于什么什么 뭐뭐 때문에 그냥 가로 쳐버려요. 왜? 뭐뭐을 위해서 혹은 뭐뭐에게 자, 호흡을 보시면 어떤 활동을 위해서提供, 제공했다, 条件. 자, 우리가 전치사 구조는요. 영어 선생님들도 보통 괄호를 하잖아요. 괄호라는 이 기호가 갖고 있는 의미 자체가 뭔가 중요하지 않은 이 문장에서 생략해버려도 되는. 그럼 이거 빼고 우리 중국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봅시다. 조건을 제공했어요. 너무 생뚱맞잖아요. 주어가 있어야겠죠. 그럼 주어가 사실 어디 있는지 쫙 봤더니 이게 주어더라고요. 위에도 슈이핑, 독해 수준의 향상이 이것을 위해서 조건을 제공했다. 그러면 이 아이를 우리가 가로에서 탈출시켜서 나 주어야 하고 나오게 하려면 여우이를 빼주시게 되면 주어가 생겨서 정상적인 문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53번은 문장 성분 중에 하나가 없는 거, 그 중에 주어가 없는 거 한번 보셨어요. 57번 한번 해볼게요. 하양 벼면, 바다 표면에는 生活着. 그 다음에 나는 이게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다. 이런 거 괜찮아요, 여러분. 그냥 저도 그냥 모른 척 할게요. 이게 생활하고 있다. 뭐 생명체겠죠. 이게 생활하고 있다. 자, 그 다음 문장으로 갔더니 광합작용. 우린 보통 광합성 작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光合作用. 他们. 뭔가 벌써 이상하죠, 여러분들도 분명히. 他们生产出. 일단 여기는 생산해냅니다. 어떤 것을. 그런데 이 앞에가 뭔가 좀 이상해요. 명사성이 두 개가 있는데 광합성 작용. 그것들, 여기서 그것들은 이 아이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문장이 꼬여도 단단히 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틀린 건 알겠어요. 어떻게 한번 고쳐볼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고치는 게 어떨까 싶어요. 많은 이 아이들이 살고 있다 그랬죠. 생활하고 있다. 탐원을 앞으로 빼서 주어로 가져가요. 그리고 이런 작용을 통해 해서 우리가 새로운 전치사, 통구어를 넣는 거죠. 이런 광합성 작용을 통해 이런 것들을 생산해낸다. 이렇게 하면 문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해서 총 4문제나 살펴봤어요. 이런 호흡을 통해서 맞추는 문제. 굉장히 중요하고 문장 분석력 문제가 딱 그게 정답 포인트가 아니더라도 호흡은 해주셔야 그 과정에서 다른 것도 답이 잘 보이니까요. 자, 그 다음. 수량 표현은요. 우리가 4월 적중 특강 할 때도 그대로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셨다면 요 시험 칠 때 쌤 얘기했던 거다 하고 바로 아셨을 텐데. 자, 우리가 숫자 표현은 절대 2개를 섞어 쓰지 말라 그랬죠. 따 위에를 쓰는 것만으로도 이미 뒤에 오는 숫자가 흔들려요. 딱 정확하지 않고 대략 이쯤인가 하고 있는 애를 또 건드려서 左右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근데 사실 우리도 한국어를 쓰면서 생활 속에서 한국어가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 사람들도 생활 속에서 막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지만 어법적으로는 틀렸다. 따 위에를 쓰든 左右를 쓰든 애를 한 번만 건드려라. 자꾸 건드리지 말고.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량의 표현은 우리 4월 적중 특강에서 또 나왔었는데 그때 물론 문제는 좀 달랐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궁금하시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독해 1부분 한번 살펴봤고요. 독해 2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따페이가 좀 보여서 그것만 딱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요, 어제 저녁반? 그리고 지금 촬영을 오해하고 있는데 방금 낮에 수업하면서도 이거를 하고 왔어요. 방금 전에. 그만큼 자주 한다는 얘기거든요. 치파라는 6급 동사는 뭔가 사람의 감정 종류를 불러일으키다 해서 저는 항상 3가지 따페이를 해요. 치파 싱취, 사람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다. 성조 조심하실게요. 치파 하오치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다. 치파 샹샹리, 항상 요 3개. 저는 또 따페이를 가르쳐 드릴 때 순서를 바꾸지 않아요. 왜냐면 사람의 입이 이 순서대로 외웠으면 다음에 순서가 바뀌면 또 잠깐 암기가 안 될 수 있어요. 잘 안 돼요.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계속 밀기 때문에 저는 지파 하면 학생들 데리고 항상 지파 싱취, 지파 하오치신, 지파 샹샹리
진짜 저 딱 방금 한 30분 전에 이 얘기하고 왔는데. 자, 그래 놓고 62번에 세 번째 빈칸이었거든요. 여기에 요 덜을 보면 아시겠지만 동사가 들어갈 거예요. 목적어가 싱취가 나왔어요. 그래서 A, B, C, D 보자마자 그냥 지파 싱취 이렇게 맞춰도 되는 문제 있었고요. 미치에는 5급이잖아요. 심지어는 관계성을 얘기하는 형용사죠. 그래서 관계가 밀접하다. 항상 제가 외우라고 하는 거는 미치의 관시. 더는 뭐 상황에 따라 생략될 수 있고요. 미치의相关 밀접하게 서로 관련이 있다. 관련되다. 요거까지 관계성하고 관련되는 거 항상 외워두세요 라고 했어요. 이번 시험에 64번 무슨 관시 미치에 밖에 답이 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미치의 관시 바로. 그래서 따페이라는 거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적중특강을 통해서 한 몇백 개를 지금부터 중요한 거 다 해봅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한번 외워두면 딱 이 독해 이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주요 따페이가 딱 있다. 그럼 바로 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평상시에 여러분이 뭐 꼭 제 수업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도 따페이 공부는 정말 열심히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쓰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쓰기는 요즘 계속 비슷한 흐름을 타고 있어요. 첫 번째, 길이가 별로 길지 않아요.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쉬워요. 자, 오늘의 주인공 이름은 전하이엔. 제 친구가 송하이엔이라서 이름이 똑같다 이렇게 제가 생각했는데 지난번에 보면 주인공이 전부 다 막 워 이렇게 나왔어요. 그거에 비하면 이름이 좀 어렵기는 하다. 그쵸? 우리가 이름을 못 쓴다. 그럼 그냥 그날은 그냥 망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다른 거는 일단 그렇다 치고 이름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실제 인물이에요. 여러분 바이토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 이야기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좀 중요했던 단어는 만화를 그리거든요. 그래서 만화. 그리고 이 사람을 네티즌들이 이엔즈 이셩이라고 부를 때 그 이름. 그리고 이 사람의 위챗 같은데 거기 자기 그거 뭐라 그러죠? 공공 채널? 그 이름이 이비이화예요. 그래서 요 이름 그리고 우리가 팬을 뭐라 그러냐면 펀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축구 팬도 가요계의 어떤 가수 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런 좀 중요한 단어들이 있었어요. 총 8단락인데 발음이 세요. 자, 8단락인데 8단락 너무 많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요약 작문은 보통 4-5단락이 가장 바람직해요. 좀 적게 나오면 3단락도 가능하고 이게 너무 좀 막 12단락 이렇게 원래 되던 애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합치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 6단락까지가 맥시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요 안에서 해결이 될 겁니다. 원래 있었던 단락들을 반드시 줄여야 되는 것은 기존의 내용이 많이 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이렇게 합쳐서 어느 정도 묶을 수 있는 것들이 생기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두 번째는 단락을 진짜 8단락을 유지하면서 가게 되면 우리가 원고지 사용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생기게 돼요. 원고지는 2칸을 띄우고 우리가 2칸이 아니죠. 사실 2글자만큼이에요. 2글자만큼을 이렇게 띄우고 항상 단락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쓰다 보면 뭐 중간쯤에서 이게 끝났어요. 마침표로. 그러면 이만큼을 날리게 되잖아요. 자꾸 그렇게 줄을 이렇게 바꿔버리게 되면 굉장히 못 쓰는 원고지가 쓸데없이 많이 남아 돌게 되고 그런 이유에서 반드시 우리가 단락 조정은 하게 될 겁니다. 요약 쓰기의 기본 규칙. 단순히 단락별 요약이 아니다. 저 맨날 이거 매달 읽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원래는 1000자를 400자로 줄이는 게 6급 작문이잖아요. 그러면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40%. 그런데 요즘 글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한 900자, 850자 요 정도 느낌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원고지도 또 우리가 400자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엄청 길게 20 곱하기 27 계산하세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한 50%까지도 가능해요. 가능한데 이게 1번 단락 무조건 뭐 4에서 50%. 그리고 또 2번 단락 4에서 50% 이런 식으로 줄이는 거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글의 전체 흐름을 보면 어떤 단락은 정말 중요한 단락이 있고 어떤 단락은 너무 자세한 세밀한 설명하느라고 다 썼지 사실 별로 안 해도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그런 단락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균형을 보고 요약을 하셔야지 무조건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10분 동안 시간 주고 보라 그러잖아요. 글을. 10분 동안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우리가 무슨 알파고도 아니고 처음부터 막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2번 단락까지나 가려나? 이게 전체적인 내용을 빨리 훑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이게 딱 보니까 요런 내용이 중요하네. 그리고 이러이런 단어를 내가 꼭 외워야겠네. 이런 전체적 흐름을 따지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읽으시는 건 절대로 금물입니다. 2번. 중복되는 내용 당연히 빼셔야 되고 뒤의 내용을 통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 다 빼셔서 요약 장문 들어가셔야 되고요. 3번. 이게 이 한 가지 포인트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들어가는 경우 그런 건 우리가 좀 빼줘야지 요약이 될 거고요. 문학적인 표현 뭔가 좀 멋을 부렸다든지 이런 거 넣기가 조금 힘들어져요. 그 다음에 대사. 인칭 대사. 이제 원래 글에서는 예를 들어 타라고 했는데 나는 그 타를 가리키는 앞의 내용을 안 써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약하면서 타라고 하면 굉장히 이게 그가 누굴까? 뭐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 따라 잘 바꿔주셔야 되고요. 지시 대사도 했는데 이것은 했는데 난 이것에 대한 내용을 안 썼어요. 요약 장문에서. 그러면 쓰면 안 되겠죠. 특히 직접 화법. 이렇게 큰 따옴표로 그대로 말한 거를 특히 이게 되게 길거나 할 때는 우리가 확 줄이기 위해서 간접화법으로 바꾸게 되는데요. 그럴 때 요 인칭대사 같은 거 되게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팍팍 줄여나가다 보면 요 얘기 다음에 확 뛰어넘고 여기 팍 나오면 뭔가 연결성이 떨어져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관련사라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그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연결을 좀 부드럽게까지 해주시면 완벽한 요약 장문이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저랑 여러분이 하시게 되는 거는요. 이제 요령을 배우시는 거예요. 진짜 쓰고 어떤 표현을 암기하고 하는 건 이제 수업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줄이는지 여러분이 요령을 배우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제가 일단 한국어로 전체 내용을 한번 빠르게 읽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전체 흐름을 캐치해낼 수 있으니까요. 발음이 안 새야 될 텐데요. 자, 1번 달라. 전하이에는 부단대학 상하이의학원에서 졸업 후 한 명의 심장 초음파 진단과 의사가 되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자란 후에도 줄곧 이 취미를 유지했다. 의사가 되었는데 그림 그리는 게 왜 중요한지는 좀 이따 보면 알게 됩니다. 2번 달라. 하루는 한 명의 환자가 검사를 하러 왔는데 매우 더운 날씨에 아주 두꺼운 솜 저고리를 입고 있었다. 전하이엔이 친절하게 물었다. 해석은 조금 부자연스럽더라도 제가 의역을 할게요. 직역을 할게요. 너무 자연스럽게 확 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표현을 조금 살리면서 덥지 않으세요? 환자가 말했다. 더워요. 하지만 심방세도. 그래서 요게 좀 이따 제가 요약 장문 하면서 얘기할 건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병인지. 그래서 저 이거 시험 치는 날 그냥 병명을 외웠어요. 근데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겠거든요. 나중에 한자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이게 더 두렵습니다. 알고 보니 환자는 심방세도 뭔가 이게 심장이 빨리빨리 뛰는 건데요. 심장이 추워서 떨린다고 잘못 이해를 해서 집에 있든 아니면 외출을 하든 모두 매우 두꺼운 솜 저고리를 덮고 있었던 거예요. 환자의 오해는 사람을 웃을 수도 울 수도 없게 만들었다. 뭔가 되게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전 하이엔으로 하여금 깊은 생각에 빠져들게 했다. 이게 2번 단락입니다. 3번 단락. 퇴근하고 집에 온 후 그 환자의 말을 오랫동안 그녀의 마음속에서 힘들었다. 전 하이에는 생각했다. 적지 않은 환자들이 의학 상식의 부족 때문에 종종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하여 자신의 병세에 영향을 주고 심지어는 심해지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만 사람들이 의학 상식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녀는 머리를 숙여 책상 위에 아들의 그림펜과 스케치북을 보게 됐어요. 그러자 갑자기 영감이 떠올랐고 재미있고 유머러스한 만화 형식을 사용해서 대중에게 일상적인 의학 지식을 전수하기로 결정을 했다. 4번 단락. 전 하이에는 바로 그림펜을 들고 낮에 그 심방세동 환자를 모델로 삼아 한조의 심장세동에 관련된 만화를 그렸다.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한 사람이 방 안에 전기 회로를 고치고 있었다. 옆에는 문자 설명도 나왔다. 심방 회로에 문제가 생기면 심박동에 매우 불규칙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만화를 다 그린 후 전 하이에는 개인 공식 계정을 개통했고 이름을 지었다. 그 이름이 이비이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5번 단락. 전 하이에는 그 심방세동에 관한 만화를 공식 계정에 올렸어요. 즉시 팬들의 관심을 사로잡았고요. 이어서 전 하이에는 가족과 친구들이 생활 속에서 만나게 되는 건강 문제를 주제로 삼아 한조의 의학 주제를 하는 그 만화를 창작했고 마찬가지로 많은 독자들의 환영과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팬들의 수도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녀도 팬들에 의해 이엔즈 이셩이라는 아주 친근한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어요. 6번 단락.
의학 만화의 창작은 결코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았다. 독자가 몇 분도 쓰지 않아 다 보는 이 의학 만화를 전 하이엔이 창작하려면 복잡하고 어려워서 시간과 힘을 많이 써야 했어요. 매번 한 조의 의학 만화를 창작하기 전 전 하이엔은 몇십 편의 의학 문헌을 찾아봐야 했는데 단지 문헌을 찾아보는 시간을 합치기만 해도 열흘이 넘었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의학 영역에 대해서는 그녀는 대량의 문헌을 찾아봤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 인사에게 자문도 구하고 마지막에 정보를 조합해서 있는 힘을 다해 가장 진실되고 가장 정확한 의학 지식을 독자들에게 보여주었다. 네, 자, 전체적인 흐름을 빨리빨리 볼게요. 7번 탈락. 지금 전 하이엔의 인기는 끊임없이 올라가서 그녀의 의학 만화는 공식 계정에 내놓기만 하면 즉시 100개가 넘는 좋아요와 공유를 얻는다. 한동안 새 작품이 나오지 않으면 공식 계정의 게시판에는 많은 팬들이 댓글이 쌓였고 그녀가 빨리 창작하길 희망했다. 사람들이 전 하이엔의 만화를 좋아하는 것은 그녀의 의학 만화가 구체적이고 생생할 뿐만 아니라 게다가 유쾌함과 온정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누군가는 이렇게 평가를 내놓았다. 의학은 비록 심오하지만 그러나 이엔즈 이셩의 만화는 그것을 쉽게 만들었다. 요거는 병렬 관계죠. 한마디 더 했다는 얘기예요. 질병은 비록 무섭지만 그러나 이엔즈 이셩의 만화는 사람으로 하여금 초조함을 덜게 만들었다. 마지막, 많은 열정적인 팬들 앞에서 전 하이엔은 말했다. 어찌되었든 관계없이, 이 표현을 제가 나중에 쓰지는 않을 건데요. 우리가 보통 우른 루허라는 말 쓰죠. 그걸 그대로 제가 해석해서 그래요. 조금 의역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는 끝까지 이 비이화를 앞으로 쭉 해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의학 지식을 이해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 건강관리의 주인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8단락을 읽어봤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요거를 한번 요약 장문으로 뽑아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1번 단락에서 보통 그날 주인공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오는데 그런 설명이 이 사람이 앞으로 하게 될 어떤 행동들하고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빼는데 조금 한계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굳이 대학까지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 하이에는 졸업 후 당연히 무슨 의과대학을 나왔으니까 의사가 되지 않았겠어요? 한 명의 심장 소음파 진단과 의사가 되었다. 요렇게. 그리고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굳이 자란 후에 지금 의사가 되었으니까요. 빼고 줄곧 이 취미를 유지했다. 거의 대부분 썼고요. 좀 뺄 수 있는 것만 한번 빼봤어요. 자, 중국어로 해보면 陈海燕毕业后当了 되었습니다. 이밍 한 명의. 자, 그 다음에 심장, 신장 5급 단어. 초음파 어렵지 않아요. 초, 넘어간다. 차오, 음파, 소리. 生, 진단과 诊断科医生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되었다. 他从小就喜欢画画一直保持着这个爱好 이 취미를 계속 유지했다. 거의 다 썼어요. 자, 2번 단락. 이 환자의 사건을 아예 우리가 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된 거니까 최대한 필요한 것만 하는 거예요. 하루는 한 명의 환자가 검사를 하러 왔는데 매우 더운 날 아주 두꺼운 솜 저고리를 입고 있었다. 대화를 빼고 바로 결과. 알고 보니 이 환자는 심방세동이라는 이 병을 심장이 추워서 떨린다는 것으로 잘못 이해했던 것이었다 하고 끝내고. 됐죠? 그러고 이제 밑에 보면 계속 솜저고리를 덮고 있었다. 필요 없죠. 어차피 솜저고리 입고 있다는 말로 충분히 유추되고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했을 뿐이에요. 패스. 환자의 오해는 굳이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건 전 하이엔으로 하여금 깊은 생각에 빠져들게 했다. 자, 一天一名患者, 2위 환자 다 됩니다. 来做检查 하러 왔어요. 그런데 大热天 너무 더운 날 穿着 뭐를 입고 있었다? 厚厚的棉袄. 이 미에는 아실 거고요. 아우는 우리가 요렇게 적는 거는 옷 종류잖아요. 요거 기억하시고 한자 뒤는 별로 어렵지 않고 요렇게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棉袄 다시 大热天穿着厚厚的棉袄 알고 봤더니 原来这位患者 자, 뭔가를 뭐뭐스로 잘못 이해했다를 하기 위해서 빠짬을 쓸게요. 빠 A 그리고 잘못 이해했으니까 错误的理解 그리고 뭐뭐스로 왜 B 요 구문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심방세동이 뭐라 나왔냐면 방 우리 심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방 그리고 찬 더우가 좀 이따 어차피 나올 건데 이게 6급 단어잖아요. 그래서 방찬
이라는 병이 뭔지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심장이 이렇게 부들부들 떨린다는 말은 뭔가 되게 빈맥 같은 현상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시험 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이거를 외워서 그냥 방찬이라고 하네? 이렇게 그냥 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 환자는 뭐를 방찬을 A에 넣었어요. 错误的理解为 잘못 이해했다. 뭐라고? 이게 큰 다음에 들어갈 거예요. 심장이 신장 추운 정도가 冷的 颤抖 6급 단어 떨리는 거라고 잘못 이해를 했었더라. 환자의 오해가 患者的误解 누구로 하여금 让陈海燕으로 하여금 이러면 제가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자꾸 느껴질 수 있는데 저 방금 전에 이거 하고 왔는데 陷入沉思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학생들은 이제 알 거예요. 陷入深思 해도 된다 그랬고요. 요게 쓰기에 진짜 이 표현이 자주 나오니까 꼭 외워주세요. 이 얘기 계속 지금 요번 주에 엄청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陷入了沉思 깊은 생각에 빠지게 만들었다. 우리가 이 전하이엔이라는 이름이 되게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타라고 바꾸면서 이제 갈 거예요. 자, 넘어가 볼게요. 안 중요해. 집에 오면 돼요. 回到家 한 다음에 이제 제가 전하이엔은 안 써도 될 것 같아서 적절히 중간중간에 한 번씩만 넣을 거예요. 他想 그녀는 생각했다. 원래는 쉼표, 여기 쉼표. 적지 않은 환자들이 의학 상식의 부족 때문에 종종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하여 영향을 주다 뭐 더 다 빼고 병세를 여기 가져와서 원래 여기 없던 거예요. 가로는. 제가 가로로 표시한 거니 원래 없던 걸 집어넣는 거예요. 원래는 자신의 병세에 영향을 주고 해서 병세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요것만 쓰면 병세를 삥칭을 넣어줄 거예요. 심지어는 병세를 심해지게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 보통 질문은 있잖아요. 바로 그 뒤에 그것에 대한 해답이 나와요. 우리는 바로 해답으로 갈 거예요. 그녀는 꼭 머리를 숙이셔야 될까요, 여러분? 아들의 그림펜과 스케치북을 보고는 뭘 바로 결정했어요. 만화 형식을 사용해서 이제 수식 성분들은 빼기가 제일 편해요, 여러분. 만화 형식을 사용해서 대중에게 일상적인 의학 지식을 전수하기로 결정했다. 자, 다시 回到家后他想 그녀는 생각했어요. 不少患者 자, 원래 표현은 由于뭐 때문에 医学常识的匮乏 근데 이 단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아예 뭐로 바꾸냐면 由于缺乏常识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5급 동사. 상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종종 常常做出 뭐를 하냐면 错误的判断和举动 6급 단어긴 한데 나 이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럼 판단만 하셔도 돼요. 잘못된 판단을 해서 甚至 심지어는 加重病情 병세를 심해지게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라서 제가 마침표를 찍었는데 생각을 이렇게 했다까지가 사실은 한 문장. 여기 저기 화살표 있는 데까지가 한 문장. 이때 그녀는 他看到 뭐를 보게 되었냐면 儿子的画笔和画纸 그림 그리는 펜과 그림 그리는 종이를 보고 决定 결정한 거예요. 뭐라고 결정했냐면 用漫画的形式 만화의 형식을 사용해서 대중들에게 向大众 뭐를 하기로 传授知识 역시 6급 답해 传授知识 굉장히 많이 쓰는 지식 어떤 지식? 日常的 일상적인 医学知识 정리하면 해드릴게요. 자, 그녀는 뭐라고 생각했다? 여기까지는 괜찮을까요? 그 다음 여기부터 他看到儿子的画笔和画纸后决定 결정했어요. 用漫画的形式向大众传授日常的医学知识 하기로 결정했다. 네,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거는 다 넣고 쓸데없는 거 잘 빼는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4번 단락 볼까요? 이제 4번 단락에서 또 한번 너무 계속 그녀라고 했으니까 이름을 넣어줬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전하이에는 그냥 바로 그리면 되죠. 뭐 그림펜을 바로 들고 필요 없고 낮에 말고 그 심방세동 환자를 모델로 삼아 이 A 웨이 다시요 죄송해요. 이 A 웨이 B 하면 A를 B로 삼다.
그래서 그 환자를 모델로 여기 원래 그래서는 위엔싱 원래 이제 가장 기본 모델로 삼아서 한 조에 정말 이 주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몇 컷 정도 되나 보죠. 한 조에 만화를 그렸다. 심장세동에 관련된 필요 없죠. 왜? 그 사람을 모델로 했으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내용을 했을 거니까요. 이 자세한 묘사 빼고 세부 묘사 빼고 문자 설명도 넣었다로 바로 패스. 자세한 문자 설명 빼고 요까지 해볼게요. 전하이엔 이 뭐를 나웨이 그 아까 房颤患者为原型 이 A为B 그 환자를 모델로 삼아 画了一组漫画 하고 심표 찍고 还配 옆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사파 같은 걸 넣는 거 혹은 글자를 좀 더 설명을 넣는 거 还配了文字说明 이라고 하면 끝 되셨죠? 자세한 내용 다 패스. 다 만화를 다 그렸지. 그럼 지금 딴 걸 그리겠어요? 다 그린 후 이제 그만. 그녀는 왜냐하면 원래 길이는 꽤 길었지만 우리는 정말 바로 갖다 붙는단 말이에요. 그녀는 뭐 개인 안 해도 돼요. 공식 계정 꽁쫑하오라 그러죠 우리가. 꽁쫑하오 개통했고 이름을 취밍웨이 뭐라고 지었다 이렇게 지었다. 그래서 발음 화완허. 정말 발음이 많이 새네요 제가 오늘. 화완허 타 카이통러 꽁쫑하오 심표. 취밍웨이 하고 구체적으로 그 이름이 뭐다? 이비이화라고 이름을 지었다. 요렇게만 딱 하면 되겠죠. 5만 달러 가볼까요? 자, 전하이에는 이거 계속 지금 중복이잖아요. 그 만화를 방금 그렸던 만화가 무슨 내용인지 우리 알잖아요. 공식 계정에 올렸고 즉시 팬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다는 좀 써주시고 이어서 이제 이름 그만 그녀는으로 바꿔주고 가족과 꼭 친구들 아니어도 돼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만나는 줄여서 생활 속의 건강 문제를 주제로 삼아 이 A 웨이비도 쓸 거예요. A를 주제로 삼아 한 조 한 조의 의학 주제 만화를 창작했고 마찬가지로 필요 없죠. 많은 독자들의 환영과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팬들의 수도 급격하게 증가했다. 여기를 좀 많이 쓰는 대신에 좀 이따가 뒤를 확 줄일 수 있게 될 거예요. 보세요. 그녀도 팬들에 의해 원래 내용은 그래요. 이것이라고 친근하게 불렸다는 피동문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팬들은 그녀를 이렇게 불렀다. 네, 피동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서 요거 쓸게요. 청 A 웨이 B. 오늘 웨이가 많이 나오네요. A를 B라고 부르다. 중국어로 갑니다. 전하이엔은 바를 해서 올릴 거예요. 바 나주 만화 그 만화를 放到 올렸다 그래요. 放到了公众号 공식 계정에 올렸고 立即吸引 吸引은 사극동사죠. 사로잡았다. 一些粉丝的关注 관심을 사로잡았다. 接着 이어서 사급 단어 他以 무엇을 生活中的健康问题를为主题 주제로 삼아 画了 혹은 创作了 뭐를 창조했다? 이주 그러니까 여러 개를 그리는 거 이제 이주다 이슈 주티 만화 하고 受到了 일단 받았으며 뭐를? 광따 원래 광따는 이제 정말 지역이 넓을 때도 쓰지만 사람 수가 많다에 좀 고급진 표현이죠. 很多 하셔도 돼요. 广大读者的欢迎和好评을 受到 받았고 受到了 广大读者的欢迎和好评 그리고 粉丝的数量急剧增加 급격하게增加또 거의 증가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이용해 볼까요? 팬들은 그녀를 A를 B라고 불렀다. 거기다 친근하게만 넣을게요. 粉丝们亲切地称她为燕子医生 요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좀 많이 썼죠. 그 대신에 넘어가서 우리가 아까를 좀 많이 썼기 때문에 날릴 수 있는 내용이 되게 많아질 거예요. 자, 6번 단락. 요 단락에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힘들게 쓴다는 것만 우리가 좀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의학 만화의 창작은 결코 쉽지 않았다. 바로 갈 거예요. 医学漫画的创作并不容易. 끝. 됐죠? 자, 독자가 뭐 이거 시간과 힘을 써야 됐다. 이거는 밑에 바로 그냥 나오니까 创作前 전하이엔. 그래서 창작하기 전에 전하이엔은 몇십 편의 의학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의학 문헌을 찾아봐야 했다. 우리가 찾아서 보다
찾아서 위에도 더 위에, 보다. 봐야 했는데 시간 합치면 열흘 이런 건 너무 구체적이에요. 넘어가시고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의학 영역에 대해서는 문헌 찾은 얘기는 방금 했잖아요. 그래서 굳이 할 필요 없이 전문 인사에게 자문도 구했고. 그쵸? 마지막에 정보 조합 당연히 하겠죠. 가장 진실되고 정확하게 독자들에게 보여주었다 하면 기본은 다 들어가요. 한번 해볼게요. 아까 이 부분은 했고요. 创作前陈海燕查阅 뭐를 찾아봐야 했어요? 몇십 편, 几十篇 医学文献 하고 对 뭐에 대해서 자신이 自己不了解的医学领域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还要向专业人士 专业人士 전문적인 인사들에게 咨询 5급 단어 자문을 구하기도 했고 最后 마지막에 把 쓸 거예요. 뭐를 最真实 하고 평렬관계 이렇게 찍으시고 最正确的医学知识呈现 6급 단어 보여주다 드러내다 呈现给读者 했다 라고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단락 보세요. 여기서부터 댓글이 쌓이고 막 기다리고 좋아요가 올라오고 이거 이제 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왜? 아까 우리 5번 단락에서 엄청 급격하게 증가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고 인기 많다는 거 이미 봤기 때문에. 그래서 다 날리고 바로 중요한 건 사람들이 그녀의 만화를 좋아하는 이유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人们 결과를 먼저 말하고 之所以 A 하는 것은 是因为 B 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之所以喜欢他的漫画 그녀의 만화를 좋아하는 것은 是因为 뭐 때문이냐면 他的 의학은 뭐 굳이 안 써도 만화는 원래 표현은 形象 형상적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눈에 보이게 만화니 그림으로 표현했으니까요. 그래서 形象生动 할 뿐만 아니라 이기 때문에 不仅을 한번 사용해보자. 그래서 是因为他的漫画不仅形象生动而且 뭐가 내포되어 있다. 사실 윈한이라는 동사는 6급에 많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너무 어렵죠. 包含으로 쉽게 풀어볼까요? 包含着 그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快乐和温情 따뜻한 감정, 온정이 담겨있기 때문이었다. 누군가는 이런 평가를 내놓았다. 그냥 바로 有人评价 하고 자세하게 말할 거예요. 有人评价.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의학은 비록 심오하지만이 아니라 이엔즈 이성의 만화는 의학을 쉽게 만들었고, 그쵸? 그 다음 비록 이게 아니라 또 만화는 사람들을 초조함이 좀 덜하게 만들었다 만 얘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엔즈 이성의 만화 让 뭐로 하여금 医学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되죠. 여기서는 앞에 얘기가 의학이 있었기 때문에 让医学变得容易 하게 만들었고 심표 让人 사람들로 하여금 减轻焦虑 초조함이 가벼워지게 만들었다. 이때 쉽다라는 말을 원래 그래서는 롱이가 아니라 통수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 있잖아요. 사전 찾아서 통속적이다 하시면 진짜 안 돼요. 그럼 뭔가 느낌이 좀 안 좋지 않나요? 중국어에서 통수는요. 흔히 말해서 쉽게 풀어 말하자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쉽다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학은 워낙 전문 용어를 쓰잖아요. 근데 굉장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만화를 만들었다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아니면 아까처럼 롱이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셔도 됩니다. 8번 단락 뭐 열정적이다 이런 수식성문 빼고 面对广大粉丝 앞에서 여기서는 表示라는 말을 썼었는데 우리가 이게 좀 좋았던 게요. 큰 따옴표 없이 원래가 간접 화법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인칭 대사를 뭐 원대 타로 바꾸고 이런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 그래서 陈海燕表示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라는 말을 안 해도 끝까지 하겠다는 말이면 충분해요. 他会 그녀는 뭐 할 것이다. 把一笔一画를 坚持做下去 끝까지 해나가서 자 보세요.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연결 让更多人 하고 동사 2개 了解医学知识 심표 成为自己健康管理的主人 이렇게 한 번에 연결해서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단락을 좀 분배를 할 수 있게 돼요. 첫 번째, 전하이엔에 대한 소개는 1번 단락으로 완전히 빼주시고요. 2번 단락에서 3번 단락까지를 2번 단락으로 해서 그 환자 있잖아요. 더운 날 두꺼운 옷을 입은 그 환자로 인해决定, 결정하는 것까지 연결해 주시면 되고 4번에서 5번 단락은 이제 진짜 그려서 올려봤더니 되게 환영을 받게 된 과정을 3번 단락. 그리고 4번 단락은 6번 단락이었는데 굉장히 힘들게 그린다, 쉽지 않았다 과정 올리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잘못 적혔는데 7에서 8번 단락. 만화가로 굉장히 이 만화가 왜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지 그 이유와 마지막에 전하이엔이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할 겁니다 라고 다짐을 하는 내용 7, 8번 단락을 5번 단락해서 총 5개 단락으로 나누는 것이 저는 괜찮아 보여요. 제목은 되게 쉽지 않나요? 사람들이 이 전하이엔을 부르는 이름 이엔즈, 이셩 혹은 그 공식 계적에 대한 이름 이비, 이화 이건 뭐 명칭이니까 쓰셔도 되고요. 빼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2개 말고는 더 이상 좋은 제목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적중특강도 최은정사단의 우리 3분의 선생님이 함께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적중특강은 이게 한 편만 보는 것보다는 여러분 앞에 것들을 꾸준하게 한번 보시면 최근 몇 개월간 잘 나왔던 문제들이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되신다면 요 몇 개월치를 쫙 모아서 한번 봐주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특히 쓰기 같은 경우는 자꾸 이런 것들을 접하다 보면 여러분이 능력이 생겨요. 아, 이런 건 쳐내야 되는구나. 아, 이런 걸 써야겠다 하는 게 판단력이 생기실 거니까요. 꾸준한 연습해 주시면 훨씬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 잘 치시고요. 네, 우리 또 시험 잘 치고 성적 많이 올려서 7, 8, 9급 내년 3월에 더해지면 우리 7, 8, 9급으로 가야죠. 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